안녕하세요. 김학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자기 심화론이 들어와서요. 우리 물리 전자기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우리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물리학에서 전자기 중에서요, 우리 맥스웰 방정식이, 우리 역학에서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 전자기에서는 우리 맥스웰 방정식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방정식에 해당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우리 맥스웰 방정식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이에요. 첫 번째 해당되는 우리 법칙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요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돼요.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좀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전기 선속이라고 하면 우리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얘기하는데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양을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를 우리가 전기 선속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전기장은 전기력선이 조밀할수록 전기장이 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기장을 좀 새롭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을 우리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전기장의 색이 2는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 넘길 수 있어요. 그럼 자기력선의 양을 우리 특히 구할 수 있는데, 면적이 A인 단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균일한 전기력선의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EA라고 하는, 자, 이런 기호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늘, 여기 실장은 내적이에요. E하고 A의 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EA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이 표현할 거냐면, EA 코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더 많이 표현합니다. 자, 벡터예요. 전기장 벡터하고 면적 벡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자, 면적 벡터는 우리 벡터니까 방향과 크기가 존재하죠. 크기는 당연히 우리가 면적을 얘기하고요. 면적 벡터의 크기는 면적의 크기를 얘기하고, 면적 벡터의 방향은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에요. 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수직 방향을 우리는 면적 벡터의 방향으로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자, EA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우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기장과 우리 전기장 벡터와 면적 벡터의 나란한 성분끼리 계산해 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나란한 성분, 우리 내적이라고 하면 우리 나란한 성분끼리 계산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장의 양만 계산합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다시 이 말이 똑같아요. 전기장 벡터하고 면적 벡터의 나란한 성분끼리 계산해 주세요 라는 얘기는, 자,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장만 계산해 주세요 라는 말과 우리가 얘기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 자, 요 상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는 면이 있고요. 또 여기에도 면이 지금 두 종류의 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면을 A'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면을 만약에 우리 A라고 자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 A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요 면의 크기는 우리 코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면적 벡터의 방향이 이거예요. 자, 면이 수직으로 바라보는 방향, 요게 우리는 무엇에 해당되냐면 면적 벡터의 방향에 해당됩니다. 그럼 그 면적 벡터의 우리 방향과 전기장이죠. 전기장 벡터의 사이각이 만약에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 줍니다? EA 코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계산해 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면적 벡터와 전기장 벡터의 나란한 성분끼리 계산해 줍니다 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지나가는 전기장만 계산합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이 전기 선속값이 최대가 될 때는 세타가 0도, 그렇죠? 요 세타가 0도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뜻이고요. 자, 90도, 즉 면과 우리 나란하면, 전기장 벡터의 방향이랑 면이 나란하면 우리 전기 선속값은 0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지나간 성분끼리만 계산합니다 라는 것들로 전기 선속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단면이 아니라 뭔가 폐곡면이에요. 곡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곡면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곡면이라고도 하지만 뭐라고도 많이 얘기할 수 있냐면 폐곡면이라고도 많이 얘기할 거예요. 폐곡면. 즉, 뭘 생각하면 되냐면 풍선 같은 것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풍선 또는 비닐 봉다리 같은 것들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요걸 되게 잘게 자릅니다. 자, 요 면도 있을 거고 여기 면도 있을 거고 여기에 면도 있을 거고 아주 면들이 많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럼 그 작은 면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거를 DA라고 하는 미소 면적 벡터라고 우리가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자, 수학적으로는 자 이렇게 계산해요. 자, 작은 수평면 적소에 대해서 전기선속을 계산하면 자, 우리 EI의 델타 AI의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내적이네요. 두 벡터의 나란한 성분끼리 계산해 줍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다 더하고 싶어요. 다 더하면 우리 요렇게 표현합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자, 인테그랄 우리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많이 바꾸죠.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꿔주면 인테그랄 E 닷 DA라고 하는 자, 요 작은 면적을 통과하는 모든 전기선소 값을 다 더한 연들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 주고요. 자, 이때 폐곡면이다 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서클이 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좀 마음에도 안 들죠? 인테그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서클도 자 이렇게 하나 표현해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서클이 들어간 이유는 폐곡면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서클이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 특별하게 뭐 수학적으로 뭐 공부하실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곡면에 대한 전기선소 값을 다 우리가 계산해서 더한 값을 자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표현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체 전기선소극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인테그랄 E.DA라고 하는 기호로 표현합니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우리 자세하게 전기선소 값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떤 공간에 자 이렇게 풍선이에요. 폐곡면이라고 하는 풍선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공간에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전기장이 자 이렇게 지나고 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럼 수많은 전기장이 자 요 공간이죠. 폐곡면을 여러분들 뚫고 지나가는 상황을 우리가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이 왼쪽 면을 보세요. 왼쪽 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전기력선이 지금 여러분들 뚫고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 폐곡면에 대해서. 오른쪽을 보면 이러면 전기력선이 폐곡면을 지금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오는 상황. 그 다음에 자, 여기에 2번인 면을 보면 전기력선이 2번 면에 대해서 지금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 자, 이런 상황에 해당돼요. 그러면 우리 전기선속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장 벡터와 면적 벡터의 나란한 성분끼리 계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번 면에서는 면적 벡터의 방향이 지금 어느 방향이에요? 면이 바라보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방향이 DA라고 하는 면적 벡터의 방향. 근데 전기장은 지금 어느 방향이죠? 여러분 전기장은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전기장이 형성되어져 있죠. 그럼 요 사이각을 보시면 항상 요 세타라고 하는 지금 사이각이 뭐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냐면 늘 90도보다 반드시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왼쪽 면에 대해서 전기선속을 계산할 때 전기장과 미소 면적 벡터의 사이각이 지금 90도가 좀 넘고 있어요. 또 오른쪽을 보시면 전기장 벡터의 방향과 면적 벡터의 방향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자, 요 면이 바라보는 방향, 1번 면이 바라보는 방향은 자, 이 방향이 여러분 DA라고 하는 미소 면적 벡터의 방향입니다. 그럼 전기장의 방향은 지금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 사이각은 지금 뭐보다 반드시 작아요. 90도보다 반드시 작은 상황에 해당되죠. 즉 1번 면에 대한 면적 벡터의 방향과 전기장 벡터의 방향 1번 면에서의 전기장 벡터의 방향은 지금 고정되어져 있고 면적 벡터의 방향이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데 이때 요 세타 값은 반드시 지금 뭐보다 지금 작은 경우에 해당돼요. 90도보다 지금 다 작은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면을 보시면 2번은 좀 스치고 지나가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 2번 면에 대해서 지금 전기장이 스치고 지나간다라고 하면 2번 면의 면적 벡터의 방향은 면이 바라보는 방향이 우리 면적 벡터의 방향에 해당되는데 얘는
그럼 스치고 지나가니까 반대 여러분들 수직, 그죠? 전기장 벡터와 면적 벡터의 방향이 수직입니다. 라고 자,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우리 전기선속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있어요? 자, 여기다 쓸게요. 오른쪽 위에다 봅시다. 우리 전기선속, 자, 전기 파이의 2라고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얘는 우리 뭐 했어요? 2a 코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90도보다 작으면 플러스 값을 갖지만 90도보다 크면 우리는 뭘 가져요? 90도하고 180도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세타가 90도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자, 1번 면에 대해서예요. 자, 2번 면입니다. 2번 면에 대해서는 지금 수직이니까 면적 벡터의 방향이랑 전기장 벡터의 방향이 수직이면 전기 선소값. 자, 지금 오른쪽에 요 표현한 값들은 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 여러분들 뭘 계산한 거예요? 전기 선소값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면에 대해서는 90도하고 180도 사이 각으로 결정될 거니까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보가 자, 요렇게 우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어떤 폐곡면에 대해서, 자, 왼쪽 면에서는 모든 전기력선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폐곡면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전기선소 값은 우리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값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지금 전기력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1번 면이지만 1번 면 근처에 있는 모든 면들, 오른쪽 면은요, 지금 다 나오고 있으니까 전기장 벡터의 방향이랑 그 다음에 면적 벡터의 방향이 반대로 90도보다 작아요. 그러면 전기 선소 값을 계산해 주시면 반대로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인 경우 전기장 벡터하고 면적 벡터의 방향이 수직일 때는 뭐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90도가 나와서 전기 선소 값을 계산하면 항상 0이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내가 자 이거를 다 더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자, 요렇게 표현한다고요.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왼쪽이 면이죠. 자, 이 면에 대해서 전기 선속을 다 계산해 주고 싶어요. 면에 대해서 인테그랄 자, da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자, 요 폐곡면에 대해서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양과 왼쪽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양이 다 똑같죠.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양과 오른쪽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양이 다 똑같아서 이거는 다 합하면 무조건 얼마 나올 거냐면 0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0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 우리 공간의 임의의 공간에 대해서 전기력선이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전기력선의 양이 같아서 전기선소의 총합은 우리가 얼마입니다? 0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우리는 폐곡면에 대한 전기선속의 총합을 계산해주는 방법에 해당되는 자, 요 아이디어는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자, 수학적으로 계산할 일은 별로 없지만 요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내줍니다. 라는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자, 우리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얘기할 텐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인테그랄, 자, 2-da를 다 계산하면 항상 입실론 제로분의 q인이라고 하는, 자, 요 공식 너무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전기 선속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식, 자, 요 식은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전기 선속을 여러분 계산하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오른쪽이 잘 안 보이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안 보여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작게 좀 여러분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좀 잘 보이죠? 자, 요 식도 되게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지만 참고해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여러분들 우리 전기 선속을 수학적으로 폐곡면에 대한 전기 선속의 초값, 즉 여러분들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하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기 선속에 대한 총합을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현해주고 자, 나타내주는 건데 자, 얘는 어떤 말과 똑같은 거냐면 폐곡면에 대한 전기 선속의 총합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 또 이거 아무 데나 막 쓰지 않아요. 어떤 좀 우리 가정이 좀 있어야 되냐면 전기장이 뭔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을 때 쓰는 법칙이고 결국에는 뭘 구하는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을 우리는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인테그랄 2.dA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해당되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자, 얘를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요거에서 Q인이라고 하면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가우스면, 이게 폐곡면이에요. 자, 우리 폐곡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가우스면이라고 합니다. 가우스면 속의 알짜 전하를 의미합니다. 가우스면 속의 알짜 전하. 근데 가우스면을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폐곡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폐곡면.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 요값 입실론제로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전기 선속을 구하는 방법을 수학적인 방법도 있지만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준 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인 입실론 제로분의 Q인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줬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자, 여기에 지금 점전화 Q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Q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면을 잡아요. 자, 폐곡면을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폐곡면. 공간에 곡면을 잡는데 S1이라고 하는 곡면을 잡아도 S2라고 하는 자 이런 곡면을 잡아도 S3라고 하는 자 이런 곡면을 잡아도 결국에는 자 우리 전기력선이 지나가는 양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를 지나가는 것도 여기를 지나가고 또 여기도 똑같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자 Q라고 하는 점전화 주위에 어느 임의의 면을 잡더라도 모든 전기 선속 값은 다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좀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동그랗게 구면을 잡을게요. 점전환을 중심에 두고요.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에 자 구면, 이걸 우리가 가우시안 서페이스라고 얘기해요. 폐곡면입니다. 이건 임의의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잡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이제 가우스면을 잡는 좀 규칙이 있는데, 가우스면을 잡는 규칙은 전기장이 우리 수직으로 지나가도록 면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나중에 쭉 정리할 거지만, 구면하고 원기둥밖에 없습니다. 구면하고 원기둥 두 가지 면만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가우스면을 잡는 규칙, 전기장이 어떻게 지나가도록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지나가도록 면을 잡는다 이런 뜻에 해당돼요. 자, 그럼 자,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를 한번 구해 볼 텐데, 자, 근데 이미 알죠? 점전화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4파 입실론 제로. 자, 밑에 이제 써져 있는데, 자,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걸 그대로 내가 가우스의 법칙에 적용할 거예요. 자, 우리 이 파이 2 전기 선속의 총합은 인테그랄 2.da였습니다. 근데 이 전기장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어주면 돼요? 4파 입실론 제로 R제곱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자, da를 다 지금 다 더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식에서,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요만큼, da라고 하는 걸 다 더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전기장이 수직으로 지나가는 면을 얘기하는 거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가 가우스면의 면적이에요. 가우스면의 면적, 즉 여러분들 반지름이 R인 구면의 면적을 여러분 대입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가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우스면의 면적 여러분들 4파이 R의 제곱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걸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우리는 얼마?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약분 시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Q라고 하는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선속의 총합은 입실론 제로분의 Q입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저는 지금 점전화가 지금 하나만 있는 걸로 가정을 했지만, 여러분 점전화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점전화가 여러 개 있으면, 자, 이걸 증명을 간단하게, 우리 요 식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총 전기장은, 자, 우리 하나하나의 점전화,
자, Q가 여기 수도 있지만, 자, QI라고 해서, 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이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장은 중첩의 원리에 다 더해주는 건데, 자, 요렇게 바꿀 수 있죠. 이 자리에다가 시그마 EI 값을 내가 집어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시그마 I, 자, 이 I 자리에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썼던 자, 요식을 그대로 대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플론 제로분의 QI, 시그마의 이플론 제로분의 이제 QI를 대입해 줄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시그마 QI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가 우리는 가우스면에 있는 총전하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총전하량. 다시 얘기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가우스면 속의 알짜 전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나온 공식입니다. 자, 입실론. 자, 우리 전기선소 값은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어서 E.A 폐곡면에 대한 전기선소의 총합은 입실론 제로분의 Q인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는 표현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뭘 볼 거냐면, 자, 이거를 볼 거예요. 자, 요 식을 잘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용해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 근데 여러 상황이, 우리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정도만. 점전화, 선전화, 면전화, 도체구, 부도체구에 대한 건데, 자, 여러 상황에 대한 뭐를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전기장의 세기를, 자, 구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은, 우리는 결국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입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우리 기본 때는 점전압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점전화만 등장하지 않아요. 일반 물리학은 선전화, 면전화, 그 다음에 우리 도체구, 부도체구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자, 전기장의 세기를 유도합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자, 요 알짜 전화, 여러분들 Q인이라고 하는 요 우리 알짜 전화라고 했죠. 가우스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Q인이라고 하면 우리 가우스면, 여러분 가우스면은 여러분들이 잡는 거예요. 그럼 가우스면을 여러분들 임의로 잡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알짜 전하, 즉 총전하를 계산해 주시면은 전기 선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어떤 공간에 지금 4개의 점전하가 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Q1, Q2, Q4, Q3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가 임의로 잡아요. S라고 하는 폐곡면을 잡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평면이 아니라 뭘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풍선 같은 폐곡면을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라고 하는 내가 면을 잡으면 자, 우리 Q1이라고 하는 점전을 하나만 지금 포함하고 있죠? 자, 그럼 이때 전기 선소 값은 입실론 제로분의 Q1. 자, S'이라고 하는 면을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 면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Q2하고 Q3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알짜 전하는 Q2 플러스 Q3. 자, 우리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전하량은 플러스 전하도 있었지만 마이너스 전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호에 따라 집어넣으셔야 되고, 또, 자, S2'이라고 내가 이렇게 면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간에는 지금 아무것도 전하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럼 그때 전기 선소 값은 얼마입니다? 자, 요 S2' 면에 대해서 전기 선소의 총합은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가우스면 여러분들 임의대로 잡으면 돼요. 그리고, 자, 그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간단한 문제, 어렵지 않아요. 대신, 우리 계산할 수 있는 면을 우리 잡을 때는 우리 구면하고 원기둥만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이 Q인, 전기선속은 폐곡면을 잡았을 때 그 폐곡면 속에, 가우스면 속에 들어가 있는 알짜 전하, 전하량의 총합이 우리 Q인 자리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 하나 좀 보도록 하죠. 기출문제 보시면, 자, 우리 2014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자, 도체가 있고, 자, A 공간, B 공간이 자, 요렇게 지금 놓여져 있대요. 그리고, 자, 이게 가우스면이에요. S1이라고 하는 면. 자, 이게 임의의 가우스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으로, 자, 우리
풍선 같은 또는 비닐봉다리 같은 입체적인 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1, 2, 3가 자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자, 파이 1, 2, 3의 크기 그렇죠? 우리 전기선속의 우리 크기 대소관계를 비교하세요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 여러분 요 말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 항상 도체가 등장하면 이 도체가 대전되어져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아 여기에 이게 나왔어요. 자, 도체는 알자 전하가 없습니다. 중성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중성입니다라고 하는 자 이런 상황에 해당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근데 요 문제는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 기본 때도 했었지만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서의 전하 분포를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양전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양전하가 자, 요렇게 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플러스 Q, 얘는 플러스 지금 EQ에 해당돼요. 그러면, 우리 요렇게 주변에 우리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여기 주변에 뭐가 모이게 돼요? 마이너스가 모이게 됩니다.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Q가 모이게 되고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죠. 자, 여기는 플러스 EQ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B 공간 주변에도 마이너스가 모이는데 마이너스 얼마가 모이게 돼요? 마이너스 EQ가 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 도체가 중성이었어요. 자, A 주변에 우리 마이너스 Q, A 주변에 마이너스 Q, 우리 B 주변에 마이너스 EQ가 모이게 됐습니다. 그럼 중성이 되려면, 자, 요 바깥쪽 면이에요. 자, 바깥쪽 면에는 뭐가 모여져 있어야 돼요? 플러스가 모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깥쪽에 모인 거하고 안쪽에 모인 거 합쳐서 우리 뭐가 총전하가 중성 0이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플러스가 모여서 얘는 얼마? 플러스 3Q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자, 안에 마이너스 Q. 또 여러분들 여기 B 바깥쪽에 우리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Q가 모여 있으니까 중성이 되려면 바깥쪽에 쌓인 거하고 안쪽에 쌓인 거 합쳐서 우리 중성이 되려면 플러스 3Q가 자 이렇게 쌓여져 있어야 돼요. 자, 이걸 먼저 한 다음에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좀 보여요. 여러분들 AS1입니다. S1에 여러분들 쌓여져 있는 전기선속의 총합 S1이에요. 그럼 여기 파이 1이라고 좀 문제에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S1 가우스면에는 알자 전화가 뭐밖에 없어요? 지금 Q1밖에 없죠? 자, Q 하나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Q. 자, S2라고 하는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전기선속의 총합을 우리가 파이 2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S2를 보니까요. 여러분 마이너스 2Q도 있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플러스 2Q도 지금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S2라고 하는 면 안에는 플러스 2Q도 있고 마이너스 2Q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전기선속의 총합이 얼마라고 하셔야 돼요? 0이라고 해야 되죠. 즉 입실론 제로분의 0이라고 여러분 얘기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어떻게 나왔어요? 자, 플러스 2Q하고 마이너스 2Q가 자 이렇게 더해진 값을 합니다. 또 우리 마지막 맨 바깥쪽 S3입니다. S3 전체 다 포함했네요. 자, 그럼 S3에서의 전기선속의 총합을 우리가 파이 3라고 지금 문제에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근데 다 더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 얘네들은 상쇄가 될 거고 플러스 2Q하고 마이너스 2Q도 상쇄가 될 거니까 결국 남는 거는 알자 전하는 바깥쪽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3Q만 남게 되어서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플러스 3Q라고 하는 답을 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럼 자, 세 개 비교해 보니까 누가 제일 큰 값을 가져요? 파이 3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파이 1 그 다음에 파이 2라고 하는 자 이러한 관계식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서 자 답은 3번으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쓴 거 뭐밖에 없죠? 알자 전기선속 구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될 거 입실론 제로분의 Q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 요식 쓴 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특별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물론 덧셈 뺄셈은 좀 해야 되지만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기선속의
가우스의 법칙에서의 전기선의 총합을 우리 간단하게 우리 알짜 전화만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의 기본적인 특징들,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